최근 중소기업 10곳 중 6군데가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부담된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사실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체국과 계약을 맺고 편지 배달하는 집배원분들도 지금 임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청희 취재팀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하루 일과가 9시에 제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오늘같이 우편물 많은 날은 새벽에 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일하는 목적이 아이들 학교에서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4학년짜리 어린 아이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이것 때문에 저희는 편지가 젖으면 책임 물어요. 저희는 다쳐도 괜찮아요. 얘는 망가지면 안 돼요. 고마워. 100개가 조금 안 돼서 왔네. 저희는 이제 바깥에서 현장에서 받다 보니까 등기를 따로 어디서 분리할 장소가 없어요. 그냥 받는 곳이 분리하는 곳이에요. 등기 우편이요. 5층이에요. 예, 등기 우편이요. 지금 피디님 보셔도 우편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시간도 오버잖아요. 네.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6시간이에요. 무조건. 근데 저 사업자잖아요. 사장님 5,300원. 그러면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끝나고 저녁 때 우편물이 와요. 분리해야 될 거. 그러면 매일 이렇게 분리하는 거에만 얼마나 걸려요? 매일 이렇게 하면 그 정도면은 그래도 2시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5,300원씩 6시간이거든요. 31,800원이요.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급으로 치면 얼마가 돼요? 시급으로 만약에 나누기 지금 제가 7시간 에다가 2시간 9시간 했잖아요. 그럼 9시간 나누면 되잖아요. 네. 3,533원이요. 그게 실질적인.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거죠. 억울하니까. 왜냐면 이렇게도 한번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계산해보고 일단은 내가 시간적으로 제 몸을 투자해서 일을 한 건데 그 돈만큼에도 돈을 안 주니까 시간의 수당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체국에선 전혀 먹히지 않죠. 안 해준다 그러죠.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시급도 가장 적은 걸로 그런 걸로 이제 일에 내몰리는 거예요. 점점. 근데 또 제가 갖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싫어서 떠나도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그걸 알아요. 제가 심청이 방송 진행하다가 우울증 걸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우체국이라면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정사업본부에 간부들 아는데 예. 비정규직 엄청나게 무시하는데 그 밑에 저렇게 해놓고 있는지 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아니 다른 뭐 사기업이야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체국이야 당연히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여기 장인처럼 모셔놓은 건데 한의원처럼 저런 걸 보시면서 좀 어떻게 감사 같은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 사실은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를 좀 하기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좀 충원하기도 했고 그 안에 비정규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나와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한켠에서는 일정 부분의 사업을 완전히 떼가지고 저렇게 그 도구파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아니 도급하더라도 저건 너무 저건 악랄한 너무한 방식 거죠.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를 다 돌려버렸다는 네, 건데. 그런 방식이 차도 없는데 집 거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형태로 사실은 전환한 건데 그 시간제 일자리가 저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의 70%가 저렇게 취업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런 건 아닌 저런 건 좀 거죠.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또 더 짚어볼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택집배원 유아라고 합니다. 아유, 저희가 지금 그 영상 보면서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우체국이라면 저희가 공기기관이잖아요. 공적 기관인데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이런 편법을 한다 그러면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거에 저항해 보시려는 노력은 아까 뭐 방송에 짧게 언급하셨지만은 뭐 아, 저항은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기업이었으면 이제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일을 했다면. 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재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불만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업이라는 거를 한번 이 재택 엄마들이 한 3일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체국에서 들어온 건 어떤 개선의 방법이 아니라, 예. 3일 안에 복귀 안 하고 하면 너희들을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거를, 예,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이제 구두로도 말씀을 하시고 등기 우편으로도 보내고. 네, 이렇게 그럼 하면서, 예. 항상 이런 걸 또 감시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혹시 연락해 보신 곳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희가 워낙,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직업이라면 직업일 수 있고요. 또 하는 일 자체가 일을 하고 나서 본인의 집으로 다 귀가를 해버리니까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연락처도 없고요. 우체국에서 뭐 연락처를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죠. 왜냐면 어떤 그 분열이 일어날 수 재택집배 있으니까. 업무를 하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업무가? 제가 이 일 시작한 지 한 8년 됐어요. 8년 정도요. 예. 그러면 혹시 민간 재택 집배하는 그런 민간 회사로 옮기시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민간 재택이 있다라는 건 이제 CJ에서 이제 뭐 시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경우는 있어요. 예, 신문에서 이제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옮긴다 안 옮긴다 자체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혹시 본인이 공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거 느껴본 적은 있으신가요? 공사요? 공직을 하고 있다. 국가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아니, 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공적인 일을 있다,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 아, 예,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우체국에 그 옷을 입고, 우체국에서도 저한테 옷을 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사명을 다하고 서비스를 다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예, 저희가 일할 때는 준 공무원급으로 저희를 저 자체를 그렇게 이제 칭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우체국 자체에서는 저희를 그렇게 안 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니 저희가 지나가다가 일반 시민이 봤으면은 공무원이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럼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우체국 예, 직원이라고 그렇죠. 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예, 맞아요. 제가 우체국 옷을 입고 또 우체국에 또 맞게끔 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저 공무원으로 보고요. 월급도 거기에 맞는 여자 집배원 수준으로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시급 5,300원에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거는 모르시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 이 직업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예, 맞아요. 이 재택집배원 자체가 90% 이상이 다 남자보다는 여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가 만약에 하시는 거는 이제 상시 집배원으로 가는 네. 예, 그 수순을 밟기 위한 재택인 거고 대체적으로는 다 여자 집배원을 하고 있죠. 재택은.
그럼 우체국에서 이 6시간 이상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더 자세히 뭘까요? 이게 보면. 근로자죠. 저희를 근로자로 인정을 하게 되면 저희를 무기계약직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를 네, 이제 네, 그 네. 우체국에 속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사업자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를 절대로 근로자로 보지 않게 하게끔 시간을 제한을 두는 거죠. 정말 법을 잘 아니까 편법을 쓴 것 같네요. 그럼 보니까. 무기계약제로 만약에 그렇죠. 바꾸게 되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바꾸면요? 무기계약 형태로 만약에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면 적어도 성과급이 있을 것이고요. 상여금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복지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그 제도를 저희한테도 써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모든 거는 저희가 감사도 받아요. 왜냐하면 감사도 성과급에 왜냐하면 여기 자체에서 감사가 우체국에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속해져요. 왜냐하면 우체국이 감사를 받아야겠네 지금. 우체국에서 감사가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속해지는 이유가 저희는 집배원이라는 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배달, 네. 오투입 이런 거에 오배달,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옥편지를 잘못 배달하거나 반송을 잘못하거나 배달을 잘못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일을 다른 집배원과 똑같이 일을 해요. 하지만 성과급을 줄 때는 없죠. 지금 저희 지금 저희가 방송 예. 지금 연화 연결하면서 지금 한정 의원님 열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적고 계세요, 뭔가. 그런데 뭔가 아니,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시급이 5,300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받는 최저임금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네. 그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예, 예. 오히려 본인이 일한 것보다는 더 못 받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급 그러니까 이 자체로 5,300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가만히 보면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밖에 실제 그렇죠.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저희가 지금 최저시급이라고 말하는 금액을 보니까 지금 계속 나오신 분들도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말을 써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하지만 저희는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예, 시간당 예, 예. 5,300원이면 그거는 최저시급도 못 받는 거로 가는 거죠. 저희는 한 10년 전 아래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걸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개인 사업자의 자격이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바꾼다면 바꾼 걸 훨씬 더 선호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기간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저희는 근로자거든요. 이게 8년 정도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무기계약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게 맞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8년 동안이나 사실 실제로는 7시간, 8시간 노동을 하는데 6시간 계약이라고 해서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이렇게 묶어두고 거기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도급을 주는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굉장히 악의적으로. 아니 제가 운영되는 보니까 것 근로자 같아요. 맞으세요. 네. 네, 제가 보니까 근로자 맞으세요. 하시는 일이 완전히 그렇죠. 근로자신데. 본인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날 일을 해내야 되고. 이건 내일 저희 한 의원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의원실에서 아마 잘 처리할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예, 연락을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니 진짜 다음은 이런 또 일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예. 정말 몰랐어요 저도.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또 다른 집배원분들도 연락을 주실 거라 믿고요. 저희가 또 다음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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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음 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나요? 10시간, 11시부터 9시까지. 저녁 11시부터 9시? 일주일에는 며칠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6일, 월, 화, 수, 목, 토요일까지. 금. 일요일 하루만 쉬시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일하다니 다쳤나요? 연락 한번 보냈어요. 16반을요? 다치고, 깨지고. 위험한 일인데요. 환경미화원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18년. 내가 합의 보내면 와갖고, 오늘 못 뛰면 집에 가고 와서 140. 140이요? 나가서 다 포함해. 이렇게 뼈 아파지 해요. 집에 가고 와서 140배 하고. 우리 이게 합소가
3명이거든. 내가 아직은 조원들 고생을 하니까 내가 실수를 합니다. 이 동영상 보니까 환경미화원 분들도 저희가 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38년 경력의 환경미화원이신데 하루 11시간 일하시고 급여는 140만 원 남짓이라니. 아니 그것도 이제 직접 정부 소속된 사람이 있고 대행업체로 돼서 아웃소싱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크고 사회적 보장도도 다르고. 아 근데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아니 환경미화원 생각 좀 해주세요. 같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늘 정책에서 반대했잖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부시 레이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월급 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어떤 지금 근데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좀 국가별 특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한 국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같은 국가 내에서도 다 다르죠. 다 사장님이면 다 월급 같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같은 노동을 하진 않잖아요. 사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노동이 그러니까 다른 직급의 다른 노동이 되니까 지금 저거는 동종의 동일 노동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럴 리가 없다뇨. 지금 같은 보셨잖아요. 네. 보시고도 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게 경우에 우리가 받는 것과 고용계약을 자유롭게 한다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죠. 비슷하게 낮춰지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제 저희 비슷하게 낮아지겠죠. 수렴하는 거죠. 어디로가 네. 수렴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한번 또 이 서울시와 다른 지역 환경미화원 간의 임금격차가 크다는 부분 어떤 원인인지 또 어떻게 또 총리 말씀하신 또 해법이 또 찾아질 수 있을지 한번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에서 정책국장으로 일하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환경미화원 임금격차, 그러니까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과 또 대행업체 소속의 이런 환경미화원 간의 임금격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예.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대안은 직접 고용하는 게 최우선인데요.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독립채산자라고 해서 예. 다른데 청소업체 미화원들보다 한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에서 법을 지켜서 청소 행정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한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씩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 고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왜 법을 안 지키나요? 저는 이제 그 청소업체랑 예. 그 공무원들 간의 유착관계라고 봅니다. 유착관계. 유착관계요? 예, 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독립차산제라고 해서요. 예. 서울시 구청에서 청소업체한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소 영역업체가 자기네 청소구역에서 판매하는 정량대 봉투를 판매 대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그 지방재정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뭐 지방계약법 이런 걸 다 위반하고 있어요. 이게 다 위반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법 행정을 하는 건 유착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는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 환경미화원 월급이라는 것이 낮은 이유가 쓰레기 봉투에 있다는 얘기도 어디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자세히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그게 그런 거죠.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은 예. 봉투 가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또는 이제 경기도 고양, 울산, 북구 이런 데는 이제 청소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 미화원들의 임금을 책정을 해서 예. 그대로 이제 지급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는데 예. 유독 서울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곳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로 벌어서서 니가 써라 그렇죠. 이런 의도는 그렇죠. 거군요. 그럼 서울에서 그렇게 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네. 한 거예요? 오래됐죠. 그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게 95년도부터니까요. 예, 예. 그때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로 수입이 계속 줄으셨 건가요? 업체는 줄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폭리를 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구청이나 자치단체 대행료를 지급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윤은 한 10% 미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소업체들은 계속
이윤이 얼마가 남는지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야말로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꼭 짚어보고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돈을 엄청 버는데 임금은 안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금은 제대로 안 주는 거죠. 예. 예, 위원들이 알겠습니다. 임금 올려도 예.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짚는 데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은 다 동병상련이신 것 같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움직이는 데는 가불의 횡포가 있고 정부가 있는 데는 공무원의 부패가 있고 좀 딜레마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과는 좀 다른 분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장기간 근로,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좀 뭔가 그 업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것도 특히 그 밀착 관계나 이런 것이 의심된다 이런 말씀이죠. 특정 업체가 장기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관리도 안 받고 지 맘대로 결정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효율성, 생산성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유지되어야 될 이유라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지자체 세수가 세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웃소싱하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 그런 거에 하나였을 텐데요. 그래도 좀 일정한 관리는 할 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전혀 지도 감독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탁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결탁이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심이 간다는 거죠. 확신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 산업이 대체로 문제가 있다. 특히 그 서비스 산업에 저임금이 많다라는 이야기. 이건 사실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업종별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을 둘러싼 저희 시민 발언대가 열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간 맞춰가지고 심청이 LTE 중계팀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LTE 현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종이를 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렇게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적혀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어른들의 일자리, 최저임금 보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 이 학생들의 최저임금 보장은 과연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와봤는데요. 일단 인사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목소리만 들으면 일단 활기차고 패기가 넘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학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는 일 없다면서 알바는 왜 쓰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2학년에 열심히 재학 중인 김여림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재학 중인데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번 해보려고 찾아본 경험이 있었는데 시급이 이상하게 3,5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최저시급이 4,32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너무 이상하니까 뭐 또 왜인지 꼭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가 봐서 면접을 봤는데 3,500원인 이유가 여기 동네가 원래 한가하기도 하고 원래 하는 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3,500원이라는 시급을 너희에게 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하긴 했어요. 왜냐면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기도 하니까. 근데 가만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잘못됐네요. 네, 잘못됐죠. 그 최저시급이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고용주님께서 임의대로 정의를 해버린다는 거는 네, 최저시급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3,000원만 줘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학생이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생 만나볼까요? 지금 돈가스는 6,000원, 내 시급은 5,0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인 윤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대부분 일할 때 시급이 거의 다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아무리 많아봤자 6,000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뭐 5,000원으로 딱히 살 게 없는 거예요. 분식집 가도 대부분 5,000원 아니면 5,000원 이상? 그렇죠. 아니면 요즘 아메리카노 한 4,000원 정도 하고 4,5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먹으려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게 너무 약간 힘들지 않나. 네, 그렇게
듭니다. 그러네요. 식사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 2시간에 내 시급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적당한 내 시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8,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당 8,000원을 보장해라. 네. 아, 알겠습니다. 정말 돈가스보다 낮은 시급 속상하네요. 네, 돈가스는 6,000원, 시급은 5,000원. 그리고 세 번째 대학생입니다. 고무줄 근로시간 그래도 시급은 제자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증기사인 정국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그 근로시간이라는 게 원래 정해지고 근로 계약을 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 일을 하면 얼마를 받겠다라는 걸 계약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컨대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시험 기간에 맞춰서 제가 특강이나 보강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러면 그게 주말이 되기도 하고 네. 엄청난 야간이 되기도 했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 그냥 특강 그냥 수시로 전화가 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네, 새벽에도. 그냥 애들이 뭐 시간이 남아서 혹은 애들이 급한데 질문을 다 못 받아서 네. 이렇게 되면 제가 그냥 자다가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좀 더 보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추가 수당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냥 제가 그 원래 낮에 그냥 아르바이트를 가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보강을 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네. 그런 시급을 받게 된다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쓰셨군요. 적어봤습니다. 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마치 정직원을 네, 부리듯이 네, 아무 때나 뭐 부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원하세요? 사실은 좀 명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얼마고 예컨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뭐 조금 더 임금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그걸 보장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예의를 좀 지켜서 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지만 정직원처럼 일요일이나 야간에 일할 때는 조금 더 높은 시급으로 그렇죠. 어려운 때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여러분들 잠깐 들으셨는데요. 이 대학생들 정말 활기차고 패기 넘치고 그리고 꿈이 많은 이때에 이런 아르바이트 시급 문제로 사실 속상해하고 있다는 점이 저도 마음 아픕니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돈 때문이 아니라 경험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성숙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모습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대학생들이 어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티 현장 문소리였고요.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젊음을 방해하지 마세요! 예, 문소리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이게 참 LTE 연결해봐도 그렇지만은 이 최저임금 문제라는 게 특정 세대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아까 38년 경력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린 청년들까지 이렇게 그렇죠. 다 공유하는 문제라는 거에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하면서 불공정이 시정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제값받고 제대로 보호받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현장감 있는 생생한 얘기들을 듣고 이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심청위에서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대거 반영된 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이다. 그때 바로 심청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기폭제가 됐지 않았나. 심청이라는 그 이름도 좋았지만 문제의 현장감을 우리가 크게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5년 토크쇼 심청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런저런 이유 저희가 최저시급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과연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최저임금밖에 없을까?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잘 몰라서 못 받는 수당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청담노동법률사무소의 박종천 노무사라고 합니다. 아, 노무사시군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겠네요. 저희가 최저임금 제외하고도 뭔가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예,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 월급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급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갖고 주휴수당이 뭔지 일반 근로자들 잘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그 시급제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서는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그 근무하기로 약속한 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휴일을 주라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요거를 휴일이긴 하지만 유급으로 주라고 법에서 했기 때문에 임금을 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월급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급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시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받고 그 외에 주휴일을 따로 계산을 해갖고 임금을 그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나 그 기준을 맞추면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약속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든 뭐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3,5,15니까요. 매일 3시간 동안 5일 일하면은 일요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요일 하루는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그 시급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거의 한 사람당 평균 본인이 원래 받는 임금의 한 2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임금을 우리가 이제 법으로 결정할 때 그 유급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을 혹시 계산한 건 아닌가요? 최저임금 노동부에서 보통 판단을 할 때 시간급 통상임금이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 항목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4,860원 이상이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월급 근로자들하고 일반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 근로자도 주 40시간만 일을 하고 연장 근로가 없다고 하면 주휴일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한 달에 4주 하고 이틀이 더 들어가서 30일 기준으로 176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주휴일을 감안해갖고 월급 근로자들은 209시간을 기본급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101만 5,740원 밑으로 기본급이 내려가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을 하고 알바생들의 경우에는 176시간만 계산해갖고 85만 5,360원 요 금액만 넘어가 버리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안 줬다 해서 근로기준법 55조로만 55조 위반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뭔가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나네요. 사실 비슷한 그건데. 일반적으로요. 주휴수당을 만약에 안 주면은 처벌이 뭐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고요. 이걸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게 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은 좀 강한데요. 경과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두 가지가 다인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통상임금이 시간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알바생들의 경우에는 시급만 최저임금 이상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안 줬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을 하지 않고 주휴일 부여하지 않은 55조 위반으로만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거. 또 이걸 가지고 전화 한번 또 다른 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예. 이것도 굉장히 큰 팁이네요. 20% 더 받을 수 있다 우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일 근로를 주일간 어쨌든 우리가 뭐 일주를 7일이라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근무를 했으면 하루는 그냥 유급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줘야 되거든요. 그냥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1.5배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 주고 유급으로 주지 아니하고 또는 1.5배를 쳐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불법인 거죠. 공기법 위반이 되죠. 이게 논의가 된 게 2년 전에 청년윤리원에서 이거를 사회적 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런 게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전엔 다 몰랐어요. 사실 노무에 관계된 거는 노무사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뭐 다툼이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해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회와 근데 법적으로 대면 이건 법이 있는 조금 거고. 이제 네. 클리어한 거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확실히 제대로 찾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법을 너무 복잡하게 많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좀, 아니, 좀 법은 단순하게 복잡하지 만들면 안 않는데 될까요? 행정부가 그러니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그걸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니 올해 그런 걸 지도를 하고 했다라고 노동절 하면 때 그게 법적 해석 괜찮죠. 논란이 됐는데요. 노동절 날은 놀고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휴무일인데 그럼 더블로 받아야 되냐, 딱 1배만 받아야 되냐, 1.5배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뭐 자, 그런 다툼이 있는 것들은 판례가 생길 거고 이러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우선 주휴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정치 토론 이런 걸 많이 봤지만 처음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시청자들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우리 MC께서는 주당 15시간 일하시나 안 하나요? 저요? 전 제 회사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아니 지금 방송이요? 아닙니다. 저는 15시간 주일에만 출연하시잖아요. 15시간 일하면은 받는 건데. 아,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방송 더 해야겠네요. 지금 이 경우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채우면. 근데 주휴수당이라는 거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또 많은 또 다른 이런 뭐 알바 근로자들께서 또 이걸 또 많이 그래서 미래부가 찾으셨습니다. 기업가 정신교육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회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노동법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에 보니까 내 권리가 뭐가 있다. 감옥에서 정규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너희들이 나가면 일해야 되니까 이건 알고 가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권리는 이런 것이 있다.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뭐 내가 잘리지 않을까? 고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권리도 중요한데 그 풍족하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장이 되는 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사장이 될 수는 아니, 그럼 없잖아요. 사장들한테라도 사장 꿈꾸는데 이걸 줘야 된다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경제교육을 보니까 불법을 하지 마라. 이런 재테크에 거. 대한 것만 있지 실제 노동 현실에 대한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주휴수당에 관해가지고 또 전화가 긴급히 하나 또 옮겨 있어가지고 들어보고 또 추가로 토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뭐 좀 낮이 기은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온라인 밴드 우승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예. 방송할 때 좋네요. 이런 전화 연결돼보고요. 아니, 우승민 씨, 우승민 씨랑 떠오르는 게 이쪽 관련해서는 알바송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예. 또 소개해주세요. 어떤 사연인지. 요즘에 제가 좀, 탑 프로그램에서 좀 우리 학생들, 주휴수당이나 이런 최저임금을 많이 못 받고 있다 해가지고.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쪽 일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승민 씨도 과거에 보면은 최저시급을 경험해 보셨나요? 예전에? 저도 예전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알았는데 그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얼마인지를 모르기도 했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신 거예요? 예, 그때 한 20년 전이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죠,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게? 예?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한 달에 20만 원도 받고. 한 달에 20만 원이요? 그냥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근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주시는 대로 받은 거하고 만약 그때 내가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뒤돌아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한테도 혹시나 잘리거나 항상 그게 등장하네요. 항상 등장합니다. 잘리거나. 요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그 불이익 그대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럼 승민 씨는 그 현장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찾아가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봤을 때 가장 여기 소개시켜 싶은 진짜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막상 이게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사장님도 사장님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명의 또 편을 들 게 아니고 보니까 좀 이 정부 입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럼 사장님들도 보면 실제로 나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보면은. 그분들도 또 다른 이제 피해자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을이고. 예. 그럼 제도가 어쩌면 이게 제도가 가운데 껴가지고 양쪽을 곤란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도가 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제 사실은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예. 그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그 기업에다가 돈을 또 이렇게 갖다 뭡니까 그 산악금이랍니까? 전형적인 갑을 문제겠네요. 그렇죠, 갑을 문제. 예. 갑을 관계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나라에서 먼저 일단 그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좀 챙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사장님들도 업체도 많이 좀 신경 쓰고 좀 그런 게 좀 본인이 이 사업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됐다. 그럴 때 예.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알바생이나 이런 걸 쓰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어떨 것 같아요? 그 뭐 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로 인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족이다, 내 동생들이다, 내 조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너무 남이라는 생각이 좀 앞서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민 씨 그러면 저희가 주유수당은 아까 얘기 들었는데 주유수당 말고 혹시 몰라서 못 받는 그런 혜택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가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퇴직금 1년 예. 그렇죠. 1년 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무슨 퇴직금이 있느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예, 1년 이상 일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는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 오늘 주유수당이랑 퇴직금 이런 것만 건져도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알바송 한번 뭐 그런데 알바송 안 부르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하고 가시죠? 네. 한 소절만 부르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집이 돼가지고 이 이웃집한테 좀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생 알바 조건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예, 이 정도만 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스튜디오에서.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최저임금 같은 문제 있어가지고, 많이 또, 전화 계속 걸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청규 방송 하는데, 연예인이 전화 올 줄은 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지난 정부 때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만든다고 인턴을 했잖아요. 공공부문 인턴 하는데. 그렇죠. 1년 하면은 퇴직금 준다고 그걸 10달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인턴을 딱 10달 하고 나면은 퇴직금 딱 안 주고 내보낼 수 있잖아요. 똑똑한데요? 제가 인턴을 써보니까 그 인턴들도 학기제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기에 학기제를 따라서 잘라서 그렇게 하니까 3달 아니면 6달 아니면 1년 이렇게 다니는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도 선생님 자식 같으면 그렇게 보내시겠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요가. 아니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인턴하는 건 정상적인 인턴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니까 인턴으로 흡수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취직을 못했을 때 하는 인턴은 사실은 좀 다른 인턴이죠. 행정 인턴 같이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그거 자체가 헌법인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10달에 맞춘 거죠. 너무 정부가 애를 쓴 거죠.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인턴을 썼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인턴 써가지고 이렇게 근데 기왕에 정부가 쓸 거면은 같아요. 조금 중장기를 했으면 이번에 박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달로 하니까 욕만 먹었지 그때. 이번에 정부에서 고용률을 70%대까지 확대하겠다 그랬더니만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 뭐냐면 시간제 근로 같은 것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지금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 노동 환경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이나 이런 것보다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철학 같은 건데요.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4, 5년 후에 얼마 정도를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시간제 임금을 얘기를 하면은 그 정도면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될 것 같다. 동의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0%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쁜 일자리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시간제가 필요한 일자리가 또 있어요. 사회에는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또 뭐 시급, 월급, 우리가 연봉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그 일자리가 또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현재 가능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중년에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후 시간만 근무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자리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가능해졌을 때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조건 나쁘다만 거의 한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악한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들이 바뀌어나가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시간제 일자리는 또 일간 만들고 그래야죠. 우선 저희가 여기서 공통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은 어떤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살펴봤을 때 어떤 시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고용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어떤 정부의 시책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나 이런 다양한 근무 유형이 확대된다면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장 경제만으로 이게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보면? 사실 그게 최저임금법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인력이 너무 많다. 전체 뭐 10% 넘게 최저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우리가 시장에서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업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 정도 금액이면 내가 사람 한 명 더 쓸 수 있다의 그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높여놓으면 사실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리면 서로 어렵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인 게 사실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법을 만드는 건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이제 관점의 충돌을 보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규범으로 만든 게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 박사님이나 이제 의원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계시고 여기 일반 사람이 일반 고용자가 일반 고용주가 최소한의 어떤 추가 고용을 부담할 수 있을 걸 얘기하고 계신데 이 간극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거기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사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잘못된 언어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75%가 사실은 빈곤계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곤계층의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곤계층에 있는 분들의 급여가 얼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하시는 분들의 임금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금 한국에 혼자 사는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쓰는 돈이 180만 원이에요. 통계청 조사고. 그리고 우리 최저임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매달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빚을 지고도 일을 하라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빈곤계층에 있는 분들의 빈곤계층이나 평균이 180만 원인데 빈곤계층이 아닌 분들이라니까요. 최저임금 받는 분들. 평균이 혼자 사는 싱글 노동자가 180만 원 한 달에 쓴다니까요. 그 최저임금대로 하면 1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7, 80만 원은 평균적으로 부족해요. 우리가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선진국에서 경험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로장려세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제도가 아닌데도 자꾸 그런 빈곤계층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빈곤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제 저희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야 뭐 이야기 다 들었다 알고 있지만 또 시청자들은 또 모르시는 분 있을까 한번 시청자님 제도적 대안으로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생계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세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 내는 걸 감해 준다든가 또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것을 또 보전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그 근로를 이렇게 장려하는 다양한 세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빈곤계층의 소득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임금을 요만큼은 받아야 된다라고 해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빈곤계층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억지로 에틱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제도를 디자인해서 사실 우리한테 보여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가서 몇 년쯤 되겠다라고 되면은 저도 합의를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네. 박근혜 정부 그래서 사실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측에 가까운 정권이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지금 그래서 해결하려면 해결하기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 정부였다 그러면은 사용자 측에서 엄청나게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를 했죠. 최저임금제도. 근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중립안을 만들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최저임금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10시간 일했는데도 사실 월 소득이 5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 사람 더 쓰는데 월 한 100만 원 정도는 써라. 어떻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영업에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러 가시는 거죠. 쓰던 분을 해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직장으로 일을 그분들이 거죠. 자영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임금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자영업의 상태가 많이 좋지를 아니하고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제로는 일자리를 일자리를 꼭 자영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자꾸 우리 인력의 미스매치가 난다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적절한 임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왜 안 가겠어요, 그분들이. 예, 이게 뭐 진짜 조금 오늘 이 대화를 하면서도 원래 최저임금을 시작했지만은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뭐 인력 미스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기업이 또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뭐 이 모든 아재들 다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이게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가 아닐까 제 생각하면서. 생각에는 최저임금이 풀리면은 혹은 최저임금 풀려 있으면은 나머지 문제가 거의 다 풀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풀자, 최저임금 풀자고 또 총장님 입장에서는 또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사실 뭐 근본적으로는 아니 그 얘기를 전부 다 놓고서 우리가 진트 테이블 한번 올려보자고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장기 시뮬레이션 해보고선 경제를 봐야지 이것만 놓고 볼 건 아니에요. 각자의 해법이 뭐 나오지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각자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요. 숫자로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얼마일까요? 7,500원. 예. 저는 10,000원. 3,000원. 예. 평균 내면 한 5,000원 나오겠네요. 예. 그럼 우리들의 먼저는 항상 현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8시 55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우문연답 토크쇼 심청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게시판 사연 보겠습니다. 구세범 씨. 네, 안녕하세요. 심청이 구세봄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시청자 의견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올라온 사연들인데요. 애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회사의 격리로 7시간 일을 합니다. 월 99만 원 받고 있는데요. 입사 후 4년 6개월째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먹고 살고 저축하기에는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실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맨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나마 법적 구속력도 없고 주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요거 때깔 좋은 개살구는 아닐까요? 라는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본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시급 5,000원이 부담스러운 영세 개인 사업자들을 빼놓고 실질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최저임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좋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종욱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최저임금 10,000원 하면 뭐 합니까? 라면 하나에 8,000원 하면 맨날 똑같은 거죠 뭐. 라는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심정이의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정이의 구세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얘기 오늘 정말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요. 확인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심청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